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den 수학입니다. 오늘 대각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 풀다 말았어요. 네, 뭐 했죠?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 찾는 연습을 해봤었는데 관련 문제 풀다 말았습니다. 그거 이어서 해볼게요. 자, 유제 1-3번입니다. A는 1101이라고 하는 게 diagonalizable 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보고 싶어요. 자, 먼저 characteristic polynomial을 찾아볼까요? characteristic polynomial을 찾아보면 determinant of a 빼기 ti가 될 텐데 얘는 이제 determinant of 1-t, 1, 0, 1-t죠. 그럼 얘는 1-t의 제곱이니까 이제 아이젠밸류는 1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빼기 i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0, 1, 0, 0 이렇게 될 건데 여기다가 뭘 계산해줘야 0, 0이 나올 것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젠 벡터는 뭐밖에 없냐면 1, 0으로 스팬되는 스페이스의 아이젠 벡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inearly independent 아이젠 벡터 두 개를 잡을 수가 없죠. 우리가 a가 아이젠 밸류, a가 diagonalizable 하려면 그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뭐가 있었냐면 a의 이제 a가 지금 사이즈가 2니까 두 개의 linearly independent 아이젠 벡터 of a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diagonalizable 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좋습니다. 했고요. 유제 1-4번 볼게요. t가 linear operator인데 n by nr에서 n by nr로 가는 linear operator입니다. 얘는 이제 A에서 A 트랜스포즈로 보내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고요. 이제 아이젠 밸류랑 아이젠 벡터를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되게 복잡하겠죠. 왜냐면 행렬의 크기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이시스 디멘션을 보면 n 제곱이죠. 이게 행렬로 풀기에는 이게 그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게 되게 일일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죠? 정의대로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 찾고 싶으면 tv는 여기서는 a겠죠. 여기서는 이제 n by nr 안에 있는 원소인 ta 이걸 계산을 했더니 a가 되도록 하는 a들 그게 바로 그러니까 람다 a죠. 네. ta가 람다 a가 되도록 하는 a들 그게 바로 아이젠벡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ta가 a의 트랜스포즈니까 a 트랜스포즈는 람다 a가 되도록 하는 a들 그게 바로 아이젠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a가 여러분이 뭐 1, 2, 3 그러니까 여기가 a11, a1, a22, a12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적어볼게요. an1, an2, a1n, a2n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의 트랜스포즈를 계산을 했어요. 그럼 a11, a22, an은 그대로 있는데 행과열이 뒤바뀌죠. a21, a12 그리고 a1n, a2n, an1, an2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람다 a 여기 이렇게 람다 곱한 거랑 다 같아지려면 어때야 해야 되죠? 일단 첫 번째 람다 a11이 a11이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람다 a21이 a12인데 근데 람다 a12가 a2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0이 아닌 뭔가 성분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이제 고유 벡터니까 아이젠 벡터를 찾으려면 어딘가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어딘가가 0이 아니라 치면 그러니까 주대각선상에서 만약에 0이 아닌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럼 람다가 1이어야 되고요. 맞죠? 만약에 주대각선이 아니에요. 주대각선이 아닌데 그러니까 A12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 잡을게요. A12에 대해서 A12가 만약에 0이 아니었다 쳐봐요. A12가 0이 아니었으면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겠죠. 람다가 0이 아니고 A21도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A12 자리에 람다 A21을 넣어버리면 람다 제곱의 A21이 A21인데 A21이 0이 아니니까 람다가 제곱을 했을 때 1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 어딘가에 0이 아닌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은 람다가 1이거나 제곱했을 때 1이거나 즉 플마일 수밖에 없어요. 즉 가능한 아이젠 밸류는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1인 경우는 아이젠 벡터가 어떤 아이젠 벡터냐면 A 트랜스포즈는 A가 되도록 하는 A들 이게 바로 아이젠 벡터가 되는 거고요. 람다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가 되도록 하는 A들, 그게 바로 아이젠 벡터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무슨 행렬이라고 부르냐면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대칭 행렬 이렇게 부르고요. 아래 있는 거는 이제 엔티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스큐라고 했나 우리 교재에서.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엔티시메트릭 매트릭스, 그래서 반대칭 행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행렬로 우리가 표현을 해가지고 t를 행렬 표현해서 고유벡터 찾은 게 아니라 정의대로 찾은 좀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이제 2번 보겠습니다. t가 linear operator on a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랬을 때 다음의 성립함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t가 invertible 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0 is not an eigenvalue of t 임을 보여라. 그러니까 invertible 한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 t가 좀 이따가 이제 할 건데, 행렬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을 바꾸게 되면 a가 invertible 할 필요 충분 조건은 0이 a의 아이젠밸류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역 행렬 동치 조건으로 막 적어놓은 거 있었죠. 거기다 이제 한 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0이 고유값이 아니다. 그걸로 이제 하나를 또 말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튼 보여보도록 할게요. t가 invertible이면 0이 왜 아이젠밸류가 아닐까요? 아이젠밸류가 아닐까요? t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0이 만약에 아이젠밸류라 치면, 0이 아이젠밸류라 치면, 그러니까 suppose tv는 0v for some 0이 아닌 벡터 v에 대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치게 되면, 그러면은 tv가 0이니까 corner of t가 이제 0이 아닌 거죠. 0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t가 바이젝티브 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t가 not injective. 그래서 증명 끝. not injective니까 t가 not invertible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커널 t가 0이 아니란 얘기는 그러니까 t0이 0인데 tv도 0이니까 v랑 0이랑 다른데 지금 같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인젝티브 하지 않다는 거죠. 인젝티브가 뭔지 알죠? 1-to-1 1대1 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왼쪽으로 가는 걸 볼게요. 0가 t의 아이젠 밸류가 아니면 그러면 t가 invertible이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요? 0가 아이젠 밸류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determinant of t 베타, 이 임의의 베이시스 베타에 대해서 for a basis 베타에 대해서 determinant of t 베타 마이너스 0 곱하기 i를 계산하면 그게 0이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이게 0이었으면 0이 아이젠 밸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젠 밸류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t 베타가 invertible 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t가 invertible 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좀 이용해서 했고요. 행렬을 이용하지 않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만약에 t가 이제 non-invertible 하다면 그럼 이제 0가 아이젠밸류가 된다는 걸 보이는데, 그것도 사실 행렬 표현을 쓰는 게 좀 좋아 보이죠. 안 쓸 수도 있겠나?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만약 t가 invertible 하지 않다면 인젝티브 하지 않기 때문에 커널 t가 0이 아니니까 이게 거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보이셔도 되고 이렇게 보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냐면 이런 지금 이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도 있구나.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 뭐냐면 t가 invertible 한 경우에 람다가 아이젠 밸류 of t, 이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 람다 인버스가 아이젠 밸류 of t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여볼까요? 어렵진 않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해봅시다. 람다가 아이젠 밸류 of t면 그럼 tv는 람다 v가 되는 for some v가 있다는 얘기죠. 0이 아닌. 자, 그러면 양변의 t 인버스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t 인버스의 tv는 t 인버스의 람다 v인데 t 인버스가 리니어 하니까 람다 밖으로 꺼낼 수 있죠. 그리고 t 인버스 t는 아이덴티티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v는 람다 t 인버스 v가 되니까 람다를 이렇게 넘겨주면 람다 분의 1 v가 t 인버스 v가 됩니다. 맞죠? 그럼 끝났죠? 람다 분의 1이 아이젠 밸류가 되는 겁니다. t 인버스를 취했을 때 이제 v가 아이젠 벡터, 람다 분의 1이 아이젠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 분의 1이 아이젠 밸류다라는 거 보일 수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똑같이 하면 되긴 하는데 사실
람다 is an eigenvalue of t면 람다의 인버스가 eigenvalue of t라는 걸 이미 보였으니까 람다 자리에 람다 인버스를 넣어줄 수 있겠죠. 람다 인버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람다 인버스가 eigenvalue of t면 람다 인버스는 람다니까 람다가 eigenvalue of t가 된다. 미안해요. 여기 t 인버스죠. 네. 그래서 람다 인버스 t 람다 자리에 람다 인버스 t 자리에 t 인버스를 넣어주시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가는 명제에다가 람다 대신에 람다 인버스 t 대신에 t 인버스를 넣어주시면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는 명제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왼쪽으로 가는 건 쓰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는데 이 스테이트먼트들 그대로 행렬로 옮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 T 자리에 A는 A를 넣으면 되는 거죠. n by n 매트릭스 A를 가져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스테이트먼트를 적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인버터블할 필요 충분 조건은 0 is not an eigenvalue of A. 네, 이렇게 하나 적을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적을 수 있는 거 A가 assume A is invertible. 이 경우에 람다가 eigenvalue of A. 이거의 필요 충분 조건은 람다 인버스가 eigenvalue of A. 이렇게 적으면 끝이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똑같은 리니어 트랜스폼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매트릭스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로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유제 2-1번 보겠습니다. 스퀘어 매트릭스가 스칼라 매트릭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칼라 매트릭스는 어떤 매트릭스를 얘기를 하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스칼라를 곱한 거. 네, 얘네들을 우리가 스칼라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게 스칼라 매트릭스고요. 스퀘어 매트릭스의 일종이겠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스퀘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diagonalizable matrix M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if M has only one eigenvalue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면은 M is a scalar matrix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볼까요? 자, M이 diagonalizable 하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행렬, invertible 행렬 Q가 있어서 그러니까 invertible such that Q inverse AQ가 M이 되도록 네,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M이 아이젠밸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안해요. 뭘 쓴 거야? 네. Q inverse MQ가 이제 D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에서 M을 앞뒤로 Q inverse Q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아고널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친구의 아이젠밸류랑 이 친구의 아이젠밸류는 똑같겠죠? 왜 그럴까요? M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하고 D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똑같지 않아요. 시밀러한 관계에 있으니까 M하고 D하고 똑같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갖기 때문에 M하고 D도 똑같은 아이젠밸류를 갖겠죠. 따라서 결국 우리 조건에 의해서 D has only one eigenvalue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D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서의 아이젠밸류는 이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아이젠밸류가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빼기 t 가지고 디터미넌트 계산해보면 얘 곱하기 얘 이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다 곱해서 0 되도록 하는 친구는 D11, D22, DNN 뿐이죠. 따라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사실 일반적으로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들은 이제 다이아고널 엔트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이젠밸류가 되는데 아이젠밸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전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전부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얘가 그래서 스칼라 매트릭스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나요? 네. 왜냐면은 then since D has its diagonal entries as eigenvalues 이니까 D가 이제 스칼라 매트리스가 되는 거죠. 그럼 D가 스칼라 매트리스니까 여러분이 이걸 CI라고 적게 되면 M이라고 하는 친구는 Q 곱하기 CI의 Q 인버스잖아요. Q를 넘기고 여기 Q를 넘기면
그래서 m은 q 곱하기 ci의 q 인버스니까 i는 곱하나만 하죠. c는 꺼낼 수 있고 따라서 q 인버스가 돼서 i가 됩니다. 그 ci가 됩니다. 그래서 m도 여전히 스칼라 매트릭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제 2-1번까지 봤고요. 자, 유제 2-2번 볼게요.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same characteristic 폴리노미얼을 가짐을 보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similar 매트릭스면은 우리가 same characteristic 폴리노미얼을 갖는다 그랬는데 트랜스포즈도 same characteristic 폴리노미얼을 갖습니다. A랑 A 트랜스포즈가 similar 할 필요는 없어요. 대칭행렬 치기한 게 꼭 similar 할 필요는 없지만 A하고 A 트랜스포즈는 이제 characteristic 폴리노미얼은 똑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A는 determinant of A minus Ti고요. 그 다음에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A의 transpose는 determinant of A transpose minus Ti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행렬에서는 행렬식을 계산할 때는 A의 행렬식하고 A의 transpose의 행렬식하고 똑같죠. 따라서 A-ti의 행렬식은 A-ti의 트랜스포즈의 행렬식하고 똑같아요. 근데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리니어하니까 이렇게 각각 나눠줄 수 있고요. 쪼개서 쓸 수 있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ti의 트랜스포즈. 여러분 여기서 적은 t랑 여기 적은 t랑은 다른 t입니다. 뭔지 아시죠? 얘는 스칼라고 여기는 트랜스포즈라는 표시예요. 뭐 t 제곱했다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i의 트랜스포즈는 i랑 똑같죠? 단위 행렬은 어차피 대각 성분의 1이고 나머지 0인 거기 때문에 대칭, 그러니까 전치 행렬 취해봤자, 트랜스포즈 취해봤자 자기 자신이 될 테니까 i 트랜스포즈는 i입니다. 따라서 a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ti의 디터미넌트는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네요. 자, 유제 2-3번까지 하면 연습 문제 마무리 되겠네요. T가 linear operator on a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고 C는 스칼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eigenvalue of T랑 eigenvalue of T-CI 사이의 관계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찾아볼까요? eigenvalue of T는 어디서 찾죠? determinant of T 빼기 람다 I는 0에서 찾죠. 얘는 어디서 찾죠? determinant of T 빼기 CI 빼기 람다 I는 0에서 찾죠. 그러면은 이 친구의 해랑 이 친구의 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람다라고 쓰긴 했는데 이게 t라고 하나 뭐 람다라는 상관없죠. 여튼 우리는 람다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람다. 얘를 만족하는 람다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얘랑 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쵸? 만약에 람다 0가 얘의 해가 된다면 그러면은 얘는 어떤 것이 해가 될까요? 람다 대신에 뭘 넣어야 되죠? 그렇죠. 람다 0 빼기 c를 넣어야 람다 0 빼기 c를 넣어야 얘가 t 빼기 람다 0 i가 되면서 0이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얘의 해가 람다 0였으면 얘의 해는 람다 0 빼기 c가 됩니다. 따라서 eigenvalue of t 집합을 s라고 만약에 놨으면 그러면 s에서 c 뺀 거 얘가 바로 eigenvalues of t 빼기 ci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s에서 c 뺐다는 건 그냥 s의 모든 원소에 c를 뺐다는 거고 이 표현이 사실 스탠다드한 건 아니라서 적을 땐 어떻게 적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냐면 람다 빼기 c such that lambda is an eigenvalue of t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얘랑 같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완벽하게 대응 관계를 잡으신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5장 1절 관련된 연습 문제 전부 풀어봤어요. 사실 5장 1절에 연습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근데 연습 문제를 다 적진 않아요. 여러분 같이 다 푸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노트로 올린 것만 푸는데 웬만하면 이거만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은 너무 이제 완전 노가다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너무 반복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필요 있나 싶은 문제들은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5장 2절에 diagonalizability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언제 다이어고널한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할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젠벡터를 찾으면 된다라는 걸 이미 공부를 하긴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찾았냐면
어떤 아이젠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젠 벡터들을 찾아서 이렇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아이젠 벡터를 찾아서 걔네들을 다 유니온 시켜가지고 아이젠 벡터를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유니온 할 때 그게 여전히 유니온을 하더라도 여전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가 조금 불분명했어요. 네,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진 않거든요. 네, 증명을 바로 해볼게요. 자, let t be a linear operator on B. 그리고 let lambda 1, lambda k be distinct eigenvalues of t. 그래서 if Si is a linearly independent subset of V consisting of eigenvectors corresponding to lambda I, then S1 union SK is linearly independent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람다에 대응하는 linearly independent subset을 찾았어. linearly independent 한 걸 찾았으면 그럼 걔네들을 이제 서로 다른 아이젠 밸류에서 찾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다 합쳐도 여전히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지가 않은데 SI를 뭐라고 쓸까요? VI1, VIN 이렇게 써봤다고 해볼까요? 이게 D가 V는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라는 게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S라고 하는 게 뭐 무한집합일 수도 있는데 SI라고 하는 게 무한집합이어도 괜찮습니다. 여튼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게 무한계 있을 수도 있어요. V가 finite dimensional이라고 가정을 안 했으니까 무한계 가져와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 확인을 할 때는 이 중에서 유한계만 가져와서 확인을 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유한계를 뽑아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트리비얼한 표현밖에 없다. 제로를 표현하는 방식이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SI들을 그냥 유한계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SI들을 VI1부터 VINI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람다 i에 대응하는 i젠 벡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TVI1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람다 i의 VI J라고 해볼까? VI J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S1부터 SK까지의 이제 벡터들을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얘네들을 다 가져와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취해봅시다. 그러면은 A1 VI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V11이죠. V11 콤마를 적을까요? 이게 좀 헷갈리나요? 콤마를 제가 적어드릴게요. V1, 1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도 1,1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A에 1, N1 그리고 V 1, N1 이렇게 얘네들은 S1에서 지금 벡터들을 가져온 거죠. S1에서 이렇게 벡터들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S2에서도 벡터를 가져와야죠. A2 이게 인덱스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V21 얘는 S1에서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2에 N2에 V2에 N2 얘네들은 이제 S2에서 뽑은 거죠.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SK에서 뽑은 거 A2, AK1, VK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K, NK, VK 이렇게 얘는 이제 SK에서 뽑은 게 되겠습니다. 지금 SK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이제 0이면 여기는 이 개수들이 전부 0이다. 그걸 보이면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t를 취할 거예요. 양변에 t를 취하겠습니다. 양변에 t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양변에 t를 취하면 제가 이제 또 적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V11 앞에는 람다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11 람다 1에 V11 A1N1에 람다 1에 V1N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21에 람다 2에 V21
A2, N2에 람다 2에 V2, N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를 보면 여기는 람다 원들은 이제 똑같이 쓰니까 끌어내 버리면 이렇게 끌어낼게요. 람다 원들을 그리고 람다 2들도 이렇게 끌어내 볼게요. 람다 2들도 끌어내 볼게요. 그죠? 이렇게 끌어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람다 원배를 하고 여기다 람다 원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기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그러면은 람다 원 빼기 람다 2에 어쩌고 저쩌고 A21에 V2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히고 그 다음에는 람다 1 빼기 람다 3 해가지고 쭉 적힐 거고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람다 1 빼기 람다 k의 어쩌고 저쩌고는 0 이렇게 적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전부 0이 아니에요. 왜냐면 distinct 아이젠밸류니까 람다 1부터 람다 k가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니까 얘네들이 전부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람다 1 빼기 람다 2로 나눠주면 어떤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람다 1 빼기 람다 2 람다 1 빼기 람다 2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뭐 사실 안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안 나눠도 상관없고 그냥 이 상태로 냅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좋아진 거냐면 지금 원래는 S1부터 SK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었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S2부터 SK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덕션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앞에다 살짝 쓰는 거죠. We induct on K. K에 대해서 인덕트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K는 1일 때는 클리어하다 이 말을 이제 앞에다 살짝 쓰는 거죠. K는 1일 때 왜 클리어하죠? S1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당연히 S1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K는 1인 경우는 당연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for let K be arbitrary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 쭉 전개를 해보니까 지금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 맞아요? 네. 지금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얘네들 이 벡터들은 전부 어때야 돼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들 사실 이거 곱하기 얘죠. 얘 곱하기 얘 뭐 이런 친구들이 전부 0이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0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전부 0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좀 대충 적고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0이니까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이 전부 0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다시 보면 얘가 전부 0인 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그럼 0이어야 되는데 V11부터 V1N1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했으니까 A11, A1N1 얘네들 전부 또 0이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모든 개수들이 다 0이 돼버렸죠. 증명 끝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이게 인덱스가 복잡해서 그러지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그냥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씩 만들고 거기다 t를 취했더니 거기서 뺐더니 좀 줄어들더라. 그죠?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적용할 수 있더라.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인덱스가 복잡해서 그러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다음 사실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corollary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t가 linear operator on v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dimension of v가 finite이다. 그리고 n t has n distinct eigenvalues. 그러니까 v가 finite인데 v의 디멘션이 n인데요. 근데 t도 n개의 아이젠밸류,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젠밸류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을 했을 때 그거의 근이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죠. 중근 갖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해가 전부 다 다른 경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t가 diagonalizable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t가 이제 diagonalizable 하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아이젠 밸류마다 분명히 아이젠 벡터는 하나씩 있거든요. 하나 이상은 있어요. 아이젠 밸류 하나당 아이젠 벡터의 넘버는 아이젠 벡터의 이제 서로 다른 linearly independent한 아이젠 벡터의 넘버는 number이란 표시죠.
우물정짝이요. 이게 넘버입니다. 그래서 linearly independent한 아이젠벡터의 개수는 항상 1 이상이에요. 왜 그렇죠? 아이젠밸류 정의 자체가 TV는 람다 V를 만족하도록 하는 0이 아닌 V가 있을 때 아이젠밸류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젠벡터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 그죠? 각 아이젠밸류마다 아이젠벡터는 무조건 하나 이상 있어요. 근데 아이젠밸류가 n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아이젠밸류마다 아이젠벡터 하나씩 있죠. 근데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에 대응하는 아이젠벡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했잖아요, 그죠? 합치더라도 여전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젠밸류를 람다1부터 람다n까지라 하면 각각에 대응하는 아이젠벡터를 v1부터 vn까지라 설정을 하면 얘네들을 합친 집합 역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아이젠벡터들이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그래서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아이젠벡터를 찾았기 때문에 다이고널라이저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친구를 여러분이 1111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럼 determinant of A 빼기 ti를 계산을 해봅시다.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을 해보면 1 빼기 t, 1 빼기 t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t의 제곱 빼기 1이거든요. t제곱 빼기 2t가 돼서 t 곱하기 죄송해요. 뭐야? 네. t제곱 빼기 2t가 돼서 t 곱하기 t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t는 0 또는 t는 2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아이젠밸류가 두 개니까 네. 다이고널라이저블 한 겁니다. 괜찮죠? 네. 다이고널라이저블.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를 두 개 찾았으니까 다이고널라이저블 하죠. 자, 좋고요. 좋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봤더니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죠. 1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돼서 아이젠밸류를 잘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실수범위에 산다 그러면은 t제곱 플러스 1 이런 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인수분해가 되고 어떤 거는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완전히 되는 경우에 사실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면 이게 무조건 완전히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t가 diagonalizable linear operator on V라고 하면 그러면은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가 splits over f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한다는 걸 좀 정의를 해볼 건데 스플릿이라는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리니어 폴리노미얼들로 인수분해가 될 때 if it factors into linear polynomials over f 인 경우에 우리가 스플릿 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식으로 전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면 왜 그럴까요?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determinant of t 베타 b t 베타 마이너스 람다 i 그죠? ti라 쓸까요? 네, ti 람다라고 쓰는 교재도 많아요. determinant t 베타 마이너스 ti라고 하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스플릿 하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t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니까 사실 t 어떤 베타에 대해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적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이어고널하다라고 이제 다이어고널하게 베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이어고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얘를 d라고 했을 때 d-ti를 적어보면 d11 t 해가지고 dnn t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d11, d22, dnn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고널하게 생긴 거잖아요. 여기서 ti를 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의 디터미넌트 어떻게 되냐?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니까 혹은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니까 다이어고널 엔트리들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d11-t, d22-t, dnn-t 이렇게 1차식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따라서 t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 경우에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스플릿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이제 theorem 5.6하고 이 corollary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제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n개의 distinct eigenvalue를 가지어야지만 diagonalizable 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여기 뭐예요? diagonalizable 하면 n개의 distinct한 eigenvalue가 간다. 그건 틀렸어요. Converse is not true. 아닌 예시는 사실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 풀면서 했었는데 유제 1-2번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젠밸류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했죠. 그리고 theorem 5.6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립하잖아요. Converse is not true. split 그러니까 split 하면 diagonalizable 하다. 그거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스플릿 하는데 이게 서로 다른 리니어 폴리노미얼들로 스플릿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중근이 있어도 스플릿 한다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 t-의 제곱 t- 이렇게 쓰더라도 리니어 폴리노미얼들로 팩터가 됐기 때문에 스플릿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적혀 있으면 아이젠 밸류가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아이젠 벡터가 꼭 두 개 있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제 1-3번 같은 거죠. 유제 1-3번에서 a는 1, 1, 0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t-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럼 스플릿 하지만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진 않았죠. 따라서 결론 theorem 5.6이랑 이 corollary는 diagonalizable 이 converse가 true하지 않습니다. converse가 틀렸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좀 그냥 아이젠밸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지 체크하기 위해서 아이젠밸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기 위한 어떤 지금 여기서는 필요 조건을 본 거죠. 맞나? P이면 Q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죠? 그러니까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본 거죠. 요거는 거꾸로 요것도 마찬가지죠.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인가? 말이 좀 헷갈리네요. 충분 조건이죠. 네, 충분 조건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기 위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을 각각 봤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둘 다.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볼 텐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린 결론으로 봤을 땐 딱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결국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젠 벡터를 찾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젠 밸류들이 이렇게 람다 1부터 람다 k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디스팅트하게 이렇게 잡았다 치면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서로 다르면 끝이야. 근데 서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n개를 잡았는데 그 얘네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n개의 서로 다른 아이젠 밸류를 찾지 못하고 좀 덜 찾았다라고 하면 각각에 대응하는 아이젠 스페이스를 봐야 돼요. 람다 1에 대응하는 아이젠 벡터들의 그걸로 스팬되는 스페이스, 람다 k에 대응하는 아이젠 벡터들로 스팬되는 스페이스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스페이스를 봤을 때 걔를 E1, EK 그러니까 혹은 E 람다 1, E 람다 K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람다 1부터 E 람다 K까지 해서 걔네들로 이제 베이시스 잡고, 그리고 얘네들로 베이시스 잡아서 걔네들을 유니온해서 만들었을 때 총 몇 개가 나와야 돼요? n개의 서로 다른, 그러니까 A가 n by n 매트릭스였을 때 n개의 서로 다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젠 벡터를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각에서 그러니까 풀로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고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야지 다 더했을 때 n이 이제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찾으려면 각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최대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궁금한 게 람다 1에 대응해서 찾을 수 있는 이 람다 1의 디멘션이죠, 사실. 그러니까 람다 1에 대응하는 아이젠 벡터들은 서로 다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젠 벡터들은 몇 개까지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dimension of E 람다 1을 구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dimension of E 람다 1은 람다 1이 이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에서
몇 개가 중복해서 나왔을 텐데 그 중복도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멋있는 말로 기하적 중복도와 대수적 중복도 사이의 관계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좀 말이 헷갈리죠?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자, 람다라고 하는 친구를 여러분이 아이젠밸류라고 하겠습니다. Of a linear operator whose characteristic polynomial is ft. 람다가 아이젠밸류인데 그거 어떤 아이젠밸류냐면 리니어 오퍼레이터 t의 아이젠밸류고요. 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ft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lgebraic multiplicity 또는 그냥 multiplicity 이렇게 부르는데요. of lambda is the largest positive integer k such that t-람다의 k승이 ft를 나누도록 하는, 이게 나눈다는 표시예요. 이게 divide를 여러분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적어요. 괜찮죠? 이게 divide t-람다의 k승이 ft를 나누는 그 k의 최대값, 그걸 바로 algebraic multiplic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람다가 ft에서 몇 개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조금 더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기호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t-람다의 k승이 ft를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exactly divid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람다가 ft에서 몇 개 있느냐, t-람다의 k승이 정확하게 ft를 나눌 때, 정확하게 나눈다는 거는 더 많이 못 나눠요. t-람다의 k 플러스 1승은 ft를 못 나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람다의 k승이 ft를 exactly divide 한다 부르고, 기호로는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스탠다드 노테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다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스탠다드 하고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쓰고, 얘도 대부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쓰려고요. 알겠죠? 괜찮죠? t-람다의 k승이 ft를 exactly divide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는 이 말을 줄여서 기호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lgebraic multiplicity의 정의입니다. 얘를 한번 볼까요? a가 3, 1, 0, 0, 3, 4, 0, 0, 4 이렇게 적으면 이거 determinant of a-ti를 계산할 수 있겠죠. characteristic polynomial은 뭐가 되냐면 3 빼기 t, 3 빼기 t, 4 빼기 t. 이거 upper triangular니까 걔네들 그냥 곱하면 되죠. 3 빼기 t, 3 빼기 t, 4 빼기 t. 그러면은 아이젠밸류가 3하고 4가 있는데, 아이젠밸류가 3하고 4가 있는데 3은 총 몇 개 있어요? t 빼기 3이 2개 있죠. 그러니까 algebraic multiplicity는 2이 되는 거고요. t는 하나 있죠. 그러니까 algebraic multiplicity는 1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전부예요. 자, 이게 일단 algebraic multiplicity고, 그거랑 이제 약간 대응되는 개념으로 geometric multiplicity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진 않은데 그냥 이거 다 쓰는 용어예요. linear operator on V, V라고 하고, 그리고 eigenvalue of T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람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kernel of T 빼기 람다 I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T에서 람다 I 뺀 거의 kernel. 그러니까 우리가 뭐 A 빼기 람다 I의 N 뭐 이렇게 썼던 거죠. 그게 그 linear transform 버전에서는 이렇게 적히는 거고요. T 빼기 람다 I의 kernel, 그 친구를 이 람다라고 적을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it's called the eigenspace of T 라고 부르게 되고요. 정확하게 뭐에 대응되는 걸까요?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젠스페이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디멘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geometric multiplicity 이렇게 부르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multiplicity 봤는데, 하나는 algebraic multiplicity고요. 두 번째는 geometric multiplicity입니다. geometric multiplicity는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 linearly independent한 고유 벡터가 최대 몇 개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볼 theorem이 뭐냐면
let T be a linear operator on a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V의 linear operator로 하고요. 그리고 let lambda be an eigenvalue of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eometric multiplicity랑 algebraic multiplicity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of lambda, 그죠? 얘랑 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algebraic multiplicity가 항상 더 크거나 같습니다. geometric multiplicity of lambda보다 algebraic multiplicity of lambda가 항상 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geometric multiplicity of lambda는 항상 1 이상입니다. 자, 이거는 왠지 알겠죠? 이거는 왠지 알겠어요? 자, 이 람다의 디멘션이 항상 1 이상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유 벡터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적어도 하나 있어요. 0이 아닌 친구가 고유 벡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이 아닌 고유 벡터가 하나 이상 있다. 이 뜻이니까 이거는 거의 자명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게 문제죠. 이게 왜 성립하느냐? Geometric multiplicity랑 algebraic multiplicity가 왜 이런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characteristic polynomial을 조사를 해봐야겠죠. characteristic polynomial t를 조사를 했더니 이게 t-람다1의 뭐 m1s, t-람다 k의 mk's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geometric multiplicity라고 하는 게 그쵸? t-람다1 i가 i에다가 v를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v들의 모임, 이게 바로 geometric multiplicity of 람,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eigenspace of lambda 1이었죠. 잠시만요. 이게 그거 없이 됐었나? Cayley-Method theorem. 금방 확인해 볼게요. 네. 어떻게 썼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어떻게 썼냐면, 이 람다라고 하는 거, 이 람다라고 하는 거에 이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아이젠 스페이스니까 이 베이시스를 잡아요. 베이시스 v 람다를 v1부터 이렇게 vr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extend the basis to v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옮길 거냐면 v1부터 vn까지 이렇게 v1부터 vr까지를 extend를 시켜서 베이시스 익스텐션 theorem이 있었죠. 네, 그걸 가지고 v1부터 vr까지라는 이 베이시스를 v1부터 vn까지라는 베이시스로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베타라고 했을 때 t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고요. t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2람다의 베이시스니까 v1부터 vr까지는 2람다의 베이시스니까 tv1을 하게 되면 람다 v1이 나와야 되고 tvr을 하게 되면 람다 vr이 나와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이 람다의 베이시스는 이 람다가 뭐의 모임이었어요? 고유 벡터의 모임이었죠. 아이젠 벡터들의 모임이었죠. 0만 빼고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0을 추가한 거죠. 람다의 고유 벡터에 0을 추가한 그게 바로 이제 2람다니까 걔네들의 베이시스 역시 다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tv1은 람다 v1, tvr은 람다 v에게 성립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정의 때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성립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tv1 람다 v1, tv1 람다 vr이니까 여러분이 v1을 채줬을 때 v1의 람다 v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열에는 람다 0.0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 람다 0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쭉 가다가 R번째 로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R번째 컬럼에 람다가 있도록,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있어야겠죠. 이 R번째 컬럼이에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 0이고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지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뭐가 있겠죠? 오른쪽에 이제 VR 플러스 1을 넣으면 뭐가 나오겠죠? 근데 이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얘의 고유 벡터, 이게 이제 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t를 빼가지고 각 성분의 대각 성분의 이렇게 t를 다 빼가지고 여러분이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디터미넌트 of A 0 BC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블록 매트릭스로 표현되어 있는 이 행렬식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면 디터미넌트 of A, 디터미넌트 of C 이렇게 A 곱하기 C 빼기 B 곱하기 0 하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언제 했었냐면 디터미넌트 단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좀 어디서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Problem 1 12 단원 네. Properties of Determinants 단원에서 Problem 1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얘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얘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럼 얘의 디터미넌트는 뭐예요? 람다 빼기 t가 몇 개 있어요? r개 있죠? 그러니까 람다 빼기 t의 r승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뒤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뭐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characteristic polynomial을 관찰해 보니까 이게 바로 characteristic polynomial t인데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람다 빼기 t가 r개가 있죠. 근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죠.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람다 빼기 t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여튼 적어도 람다 빼기 t가 r개 이상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algebraic multiplicity가 geometric multiplicity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example을 보면서 왜 그런지 그러니까 한번 예시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p2r에서 p2r로 가는 함수고요. 리니어 트랜스폼인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fx를 f'x로 보내는 심플한 리니어 트랜스폼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t를 스탠다드 베이시스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은 1은 0으로 가니까 0, 0, 0 x는 1로 가니까 1, 0, 0 x제곱은 2x로 가니까 0, 2,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a라고 했을 때 a 빼기 ti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t 1, 0, 0, 마이너스 t 2, 0, 0,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디터미넌트 a 빼기 ti는 대각 성분에 있는 친구들을 다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어퍼 트라이앵귤러니까 이게 0이잖아요. 그죠? 어퍼 트라이앵귤러니까 마이너스 t의 세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 따라서 t가 3개 있죠. 그러니까 고유값은 0 하나뿐인데 얘의 algebraic multiplicity는 3입니다. 자, 근데 geometric multiplicity도 계산을 해볼까요? geometric multiplicity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사실 0을 뺀다는 거는 그냥 A 그냥 그 자체죠. 여기다가 V1, V2, V3를 했을 때 0, 0, 0이 나오도록 하는 V1, V2, V3를 찾아야 돼요. 어떤 게 있죠? 그죠? V2가 0이어야 되고 V3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V1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 벡터는 1, 0, 0밖에 없습니다. 사실 랭크가 2니까 nullity가 1인 거죠. 따라서 geometric multiplicity는 1이 됩니다. nullity가 1이라서. 그러니까 algebraic multiplicity는 3인데 geometric multiplicity가 1이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algebraic multiplicity가 geometric multiplicity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이게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원래 몇 개 찾아야 돼? 3개 찾아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A가 diagonalizable 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T가 diagonalizable 하지 않은 거죠. 좋아요. 자, T가 이번엔 R3에서 R3로 가는데 A1, A2, A3를 4A1 플러스 A3, 2A1 플러스 3A2 플러스 2A3 A1 플러스 4A3 이렇게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적어볼게요. 베타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4, 2, 1이 여기 적히고요. 그 다음에는 0, 3, 0이겠죠? 그 다음에 1, 2, 4 이렇게 적힐 겁니다. 이게 바로 T의 베타에 대한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자, 여기서 T 빼고 T 빼고 T 빼가지고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제가 좀 대충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빼기 TI를 지금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곱해볼게요. 4 빼기 t 곱하기 3 빼기 t 곱하기 4 빼기 t 해주면 4 빼기 t는 제곱, 그 다음에 3 빼기 t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하면 0이죠. 의미 없고 이렇게 곱하면은 3 빼기 t를 빼야 되죠. 빼기 3 빼기 t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의미 없죠.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가 되는 거고요. 이거 전개를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t 세제곱, 이게 이제 t제곱 빼기 8t 플러스 16이니까 3 빼기 t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t, 아니죠, 8t 제곱에 3t 제곱 해주면 11t 제곱인가요? 8t랑 아니죠, 마이너스 24t랑 마이너스 16 해주면 마이너스 40t죠. 그 다음에 48, 여기서 마이너스 3 플러스 t를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t 세제곱 11t 제곱 마이너스 40t 마이너스 39t 플러스 45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됩니다.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3 넣으면 0 될 거거든요. 여기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그죠? t 빼기 3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t 빼기 3을 인수분해 해봅시다. t 빼기 3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혹은 3 빼기 t로 인수분해를 하면, 3 빼기 t로 인수분해를 하면 4 빼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 빼기 t 곱하기 t 제곱 빼기 8t 플러스 15죠. 그러니까 t 빼기 3이 2개 있고요. 그리고 t 빼기 5가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은 3 있고요. 고유값 5 있죠. t는 3하고 t는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는 3의 algebraic multiplicity는 2고요. t는 5의 algebraic multiplicity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t는 3의 geometric multiplicity는 아직 계산 안 해봐서 몰라요. 1 이상이라는 건 알고 있죠. t는 5는 어때요? geometric multiplicity를 계산을 안 해봐도 1입니다. 왜 그렇죠? algebraic multiplicity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항상 geometric multiplicity는 1 이상이니까 1 이상이면서 1 이하인 건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eometric multiplicity를 계산 안 해봐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이제 1 아니면 2겠죠. 1 아니면 2일 거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3을 빼가지고 대각성분에서 3을 빼가지고 만든 행렬을 관찰을 해야 돼요. 2, 0, 2, 1, 0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랭크가 얼마예요? 랭크가 2니까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1이죠. 지금 이거밖에 없죠. 얘로 스팬되는 게 전체를 이제 모든 로우를 다 스팬하잖아요. 1, 0, 2를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linearly independent 한 게 없으니까 랭크가 1입니다. 그래서 nullity는 얼마예요? 이 친구의 nullity는 2가 되는 거죠. nullity가 2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algebraic multiplicity, geometric multiplicity 같고요. algebraic multiplicity, geometric multiplicity가 같습니다. 따라서 무슨 소리를 할 수 있냐? 사실 얘랑 얘를 더한 게 number of linearly independent 아이젠벡터죠. 근데 이게 지금 3이잖아요. 3. 우리가 몇 개 찾았어야 돼요? 행렬의 크기가 3이니까 3개 찾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풀 랭크 지금 약간 풀하게 있는 거예요. 풀하게. 네. 최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튼 우리가 원하는 3개를 찾았으니까 t가 diagonalizable 하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알 수 있는 게 algebraic multiplicity는 무조건 다 더해서 3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죠? 이 폴리노미얼, characteristic 폴리노미얼의 degree가 행렬의 사이즈였기 때문에 algebraic multiplicity를 다 더하면은, 그러니까 이 개수를 다 더하는 거죠. linear 폴리노미얼의 개수를 다 더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행렬의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geometric multiplicity는 그거보다 항상 작거나 같기 때문에 geometric multiplicity가 algebraic multiplicity랑 모두 같아야지만 우리가 diagonalizable 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다음 theorem입니다. theorem 5.8 여기까지만 소개를 할게요. 자, t가 linear operator on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V라고 했을 때, 자, suppose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가 split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et lambda 1, lambda k be the distinct eigenvalues
of t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t가 diagonalizable 할 필요 충분 조건은 algebraic multiplicity of lambda i가 geometric multiplicity of lambda i랑 모든 i에 대해서 똑같을 때 diagonalizable 하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스플릿하다는 조건이 필요한 게 스플릿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algebraic multiplicity라고 하는 게 다 더해서 꼭 이게 디그리가 전체 사이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지금은 이게 전부 리니어하게 스플릿이 됐으니까 algebraic multiplicity라고 하는 게 다 더해서 그죠?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니어 폴리노미얼의 개수가 만약에 스플릿했으면 만약에 이게 스플릿하면 리니어 폴리노미얼의 개수가 그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안에 들어있는 리니어 폴리노미얼 개수가 이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랑 같으니까 사이즈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스플릿하는 경우에 algebraic multiplicity의 합이 t의 사이즈가 되는 위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위의 디멘션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스플릿 해야지만 algebraic multiplicity 합이 B의 디멘션이 되니까 이 조건이 꼭 필요해요. 만약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스플릿하지 않으면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지 않은 거죠. 괜찮죠? 스플릿하지 않으면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면 스플릿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면 스플릿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플릿하지 않으면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지 않고요. 스플릿하는 경우에 algebraic multiplicity의 합이 dimension of V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algebraic multiplicity가 geometric multiplicity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리고 geometric multiplicity 합이 전체적으로 V의 디멘션과 같아야지만 우리가 linearly independent n개의 linearly independent 아이젠벡터를 찾을 수 있어서 diagonalizable 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T가 diagonalizable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geometric multiplicity가 최대한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algebraic multiplicity랑 같은 경우가 되는 거겠죠. 괜찮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t가 diagonalizable이고 그리고 beta I is a basis for E lambda I for all I 라고 하면 그러면은 then 베타 1부터 베타 k까지를 다 합한 거 이게 basis for V가 됩니다. 그쵸? 왜냐면 diagonalizable 하면 algebraic multiplicity랑 geometric multiplicity랑 같아서 이거 geometric multiplicity를 다 더한 게 dimensional V가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이 친구가 linearly independent 했잖아요. 베타 1부터 베타 k까지를 합한 게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했죠. 그게 바로 theorem 5.6 맞나요? 5.5였습니다. theorem 5.5였고요. 그래서 n개의 linearly independent 벡터고 dimension이 n이니까 베이시스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좀 자세하게 증명을 적어놓긴 했어요. 근데 이거 말로 떼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로 떼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거 좀 더 연습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이렉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